이 영상을 누르셨다면 아마 1인 센터를 창업을 하고 싶은 꿈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지금 1인 센터를 하고 계시거나 아마 그러시겠죠? 저도 이제 마지막 강사 생활을 청산을 하고 이제 드디어 꿈에 그리던 1인 센터를 창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저도 강사 생활을 겪으면서 뭐 돈 욕심 그리고 나만의 어떤 예쁜 공간에서 내가 나의 니즈와 나의 어떤 메소드를 담은 레슨을 회원님들한테 해드리고 그리고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그 자유로운 시간 이런 로망이 참 있었어요. 그래서 1인 센터를 그래서 창업을 했는데 이제 인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인수라는 게 이 공간에 대한 인수도 받는 거지만 그 전에 운영하셨던 대표님의 회원님들에 대한 수강권도 같이 인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인수를 하고 첫 번째 했던 작업이 바로 인수를 받은 회원님들의 재등록이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 부채를 끌어안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 회원님들은 그전 대표님께 이미 결제를 하셨고, 근데 내가 인수를 했는데 이분들이 내 레슨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환불하시겠대. 그러면 저는 받은 돈이 없는데 토해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재등록 이거 안 하면 이제 안 된다 해서 이제 한 10명에서 15명의 회원님들 인수를 받았는데 그 회원님들을 재등록을 시키는 게 저의 1차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심성의껏 해드렸어요. 뭐 진짜 무슨 오도방정을 떨면서 즐겁게 해드리고 레슨 진짜 완전 티칭 완전 잘 해드리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마음을 이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셨는지 이제 회원님들께 대부분 재등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레슨을 시작하게 됐고 플러스 이제 저도 홍보라는 걸 또 해보게 됩니다. 근데 강사 시절에 이제 실장이나 운영도 해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마케팅 홍보라는 게 관리자를 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대표님 업장에서 관리자를 했을 때 마케팅을 하는 거랑 내 업장에서 마케팅을 하는 거랑 전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나는 해봤으니까 잘하겠지 했거든요. 근데 웬걸. 그래서 어쨌든 하긴 해야 되니까 마케팅에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마케팅에 투자를, 그러니까 돈을 이게 부어야 된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나는 이 조그마한 1인 센터를 인수를 한 거고, 뭐 돈이 어딨어. 나는 어디에다가 돈을 쓰는 게 무서워 했거든요. 그래서 전단지를 일단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받아서 그걸로 제가 직접 한겨울에 손이 멀겋게 불을 틀 정도로 이제 현관문에다가 조심스럽게 나오시면 또 큰일 나니까 조심스럽게 붙이고 다녔어요. 그렇게 열심히 혼자 발로 뛰는 마케팅, 어떻게 보면 고전 마케팅이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그걸 보시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아름아름 이렇게 있어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재등록을 해주신 회원님, 신규 회원님 이렇게 해가지고 회원 수가 진짜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진짜 막 너무 아름다운 매출이 나오는 거죠. 사실 강사 때는 동감도 하시겠지만 레슨 하루 종일 뛰어서 한 달에 뭐한 400? 진짜 많이 벌면 500? 뭐 이렇게 벌잖아요. 그러면 진짜 내가 진짜 부자가 된 것 같고 뭐 이렇잖아요. 저는 제가 진짜 부자가 된 줄 알았어요. 강사 때 하루에 레슨을 하면서. 진짜 그때 당시에도 막 나 부자가 됐네 드디어 막 이렇게 하는 거구나 부자라는 게. 그래서 가족들한테 막 비싼 밥 사주고 나 이 정도 벌었어.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창업을 하고 나니까 뭐 웬걸 그냥 그냥 찍었어. 매출 1,000만 원? 한 1,000만 원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들 장사를 하는 이유가 이거였네. 다들 월천 하더니 뭐 껌이네. 그랬거든요. 진짜 너무 진짜 오만과 교만과 제 마음에 가득가득 쌓게 되는 순간이었죠. 그러다가 여러분 이 매출이 1,000만 원, 1,500, 1인 센터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곧. 그래서 그 다음 달, 그 다다음 달 레슨을 하루 종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레슨을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도 동감을 하시겠지만 진짜 쉽지 않아요. 이게 물론
레슨을 하는 만큼 돈을 버는 직업이었다 보니까 강사 시절에 충분히 훈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또 내 업장에서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연장선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힘들어지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6시, 7시 레슨부터 저녁에 마지막 레슨 10시까지 하게 되는 현실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레슨 11시에 끝났고, 뭐 레슨만 합니까? 강사가 아닌데? 그래서 끝나고 이제 뭐 핸드폰 문의 주신 거 답장 드리고, 사인지, 레슨 기록 정리하고, 센터 청소 조금 깔짝깔짝하고 하다 보면은 뭐 30분, 1시간 훌쩍. 그래서 퇴근을 밤에 뭐 11시 반에서 12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구비를 한 게 호신용 무기들도 샀거든요. 왜냐면 밤에 퇴근을 하는데 12시나 이렇게 퇴근을 하다 보면은 주차장에 들어가는 것도 괜히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그마한 호신용도 갖고 다니면서 맨날 밤에 퇴근하니까. 그래서 언젠가 누가 나타나면 무조건 할 수 있는,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그것도 만들어 놨어요. 아무튼 이건 그냥 썰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 그렇게 하루에 레슨을 하루 종일 하고 레슨 외에 센터에서 밥을 먹고 잠도 자고 뭐 쉬기도 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너무 힘들어지는 시점이 왔어요. 어느 정도였었냐면 저희 센터에 띠리링 울리는 그 벨소리가 있거든요. 문을 열면은. 근데 그 벨소리만 들어도 이제는 와,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약간 공항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좀 오반데 아무튼 그 정도로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정말 이거에 대한 쪽팔린 썰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이게 쪽팔린 썰이기 때문에 두 번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전 영상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저의 정말 결단을 내린다. 나의 1호 강사님을 채용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강사님 채용한다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때는 이게 뭐라고 그렇게 무서웠고 막 덜덜 떨었고 누구를 뽑을지 이걸 왜 이렇게 고민했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처음 해본 거다 보니까 뭐 어떤 기준으로 선생님을 채용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을 많이 이력서를 받고 면접도 보고 티칭노트도 보고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센터에서 경력이 좀 많으신 강사님들도 많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근데 정작 제가 뽑은 강사님은 정말 초보 강사님을 구인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면접을 보면서 느낀 게 레슨 실력 같은 경우는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시간이나 본인이 노력하는 걸 통해서 충분히 이제 실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그때 제가 봤던 기준은 인성과 서비스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그 점이 너무 훌륭하신 강사님이다 생각해가지고 채용을 해서 같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저의 약간 너무 힘들었던 그거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강사님과 저의 레슨을 이제 반띵반띵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고 강사님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씩 알려드리고 인계를 해드려요. 이게 매뉴얼, 시스템, 뭔지 진짜 몰랐거든요. 저도 이걸 해야 되는 것조차 몰랐어요. 근데 강사님을 딱 채용을 하니까 이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딱 마련이 돼요. 그냥 소중한 내 강사님이 내 업장에 왔는데 퇴사를 안 하시게끔 내가 편하게 일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강사님 일을 하셔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려면 매뉴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때부터 강사의 포지션에서 원장의 포지션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업장을 차렸지만 원장 타이틀을 달고 있어도 뭐 하루 종일 레슨 사니까 그냥 강사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원장의 일을 이제부터 해봐야겠다 해서 강사님을 위한 어떤 시스템을 그때부터 잡아 나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는 저의 경험이고 저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는 하루 종일 레슨해서 하루에 회원님들 10명 만나 뵈는 게 너무 신나고 나의 어떤 가치가 담겨있는 레슨을 제공해드리는 게 너무 좋고 이런 분들도 진짜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진짜 최고시죠. 근데 이분들이 저는 다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과 가치가 뭔지를 먼저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일의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업하기 전에.
반오토와 오토의 가치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노동과 시스템의 개념을 알고 가시면 너무 좋으시거든요. 사실 이 노동이라는 것도 나의 인건비가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레슨을 했으니까 오늘 이번 달에 벌었던 매출 다 내 거네. 요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큰일 나시죠. 왜냐면 여기에 내 인건비가 들어간 거니까. 뭐 이번 달 매출이 만약에 1,000만 원이었다? 내 인건비를 빼주셔야 돼요. 그 1,000만 원의 순수익이 아니고. 근데 이거를 모르는 상태로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와, 현타 맞아요. 왜냐면 나는 이게 다 내 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고. 뭐 세금 떼고 인건 뭐 이런 거 떼면은 아니었고 이런 순간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오시기 전에 미리 요거를 꼭 알고 가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오토든 오토든 매뉴얼과 시스템을 꼭 갖추셔야 되거든요. 이것 또한 안 갖추면 언젠간 크게 빵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사실 저는 2호점을 운영을 하면서 마삭하게 경험을 하게 됐어요. 마케팅의 종류, 뭐 상권에 따른 뭐 니즈 분석, 회원님 따라 어떤 걸 해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에 맞춰서 이런 분은 이런 서비스를 이렇게, 이런 피드백까지 이걸 좀 상세하게 저는 갖춰 나가는 작업을 2호점에서부터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 그러니까 시스템 어떻게 하는 건지, 매뉴얼 어떻게 해요? 나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다음 영상으로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정보가 연결성 있게 제공이 될 것 같으니까 참고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저의 첫 번째 창업을 했던 이 호점에 대해서 설명과 저의 어떤 그냥 별거 아닌 썰들 좀 풀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나는 뭔가 더 궁금하다. 그럼 이리스도 창업하기 전에는 어떤 걸 보셨어요? 아니면 임대료는 뭐 전기세는 입지는 뭐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부동산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들어가 이런 것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충분히 다 설명을 해주시면은 제가 정말 답변을 드릴게요.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시스템 관련된 편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전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뵙도록 바랄게요. 감사합니다.